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도은 아침, 도은 아침이야. 도은 누님 안녕하십니까? 예, 시맨, 예, 시황맨 얘기하는 거죠. 아침이야. 옆구리만큼 추운 아침. 예, 오늘 되게 추워요. 지금 여의도 현재 기온이 영하 6도. 와. 이게 날씨가 우리가 이제 보통 겨울 3만 4온이라고 하죠. 3일 9도? 영하 9도라고요? 그 어떤 시스템이에요? 저는 갤럭시. 명선님은 아이폰? 아이폰은 조금 더 춥네. 아이라서 그래요. 아이라서 더 춥고 어른은 조금 더 열이 있다. 이게 또 기온을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명성님 그 데이터는 칼바람 사이에 있는 온도계로 측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맨날 저랑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다르더니. 그러니까 이게 아이 시스템 자체가 다를 테니까 저는 이게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영하 6도에서 약 영하 9도, 예, 금리에도 밴드가 있듯이 온도에도 밴드가 있습니다.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제 오르긴 했는데 장중에 상승폭이 좀 출렁출렁이 있었죠. 파월의장의 금리에 관련한 발언은 아예 선을 딱 그었어요. 오늘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을 긋긴 했고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시장은 자꾸 칩 관련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편을 나눠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게 편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구글 진영이 살짝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대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상승세가 뭐 장중에는 또 계속해서 왔다 갔다 출렁이면 제가 이제 새벽에 자꾸 저도 모르게 깨죠. 자꾸 시장 보고 싶어가지고 깨는데 열어볼 때마다 상승했다가 다시 좀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또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소폭 0.86%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사실 뭐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겠지만 어제 보잉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10%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잉 얘기 사실 예전에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보잉 주가 많이 올랐고 오랜만에 팔란티어 주가 그리고 밤사이에 코인 관련한 코멘트들이 진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상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죠.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에 있어서의 가격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신뢰를 해도 되는지 여부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밤사이 있었던 내용들 정리해 드릴 텐데요.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와 함께 또 시장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데 고생 많다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 감사합니다. 아이폰은 기온이 항상 다르다. 왜요? 어떤 데이터죠? 출처가 진짜 궁금하네요. 그게 다 다르니까 지금 사실 여기 제가 갤럭시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갤럭시를 눌러보면은 KR 웨더 뉴스라는 곳에서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취합을 하는데 명선님 혹시 알아요? 바로 소개하도록 하죠.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처가 어떻게 돼요? 출처요? 예, 아이폰의 출처. 근데 제가 지금 그래서 네이버를 봤는데 네이버는 몇 도래요? 네이버는 영하 6도래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갤럭시나 다 출처가 그 웨더 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네, 맞아요. 어디서 온도를 재느냐에 따라 다르죠. 다를 그런가 수밖에 봅니다. 없죠. 예. 저 꼭대기에서 재는지 아니면은 뭐 길거리에서 재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영하 6도에서 약 영하 9도까지 형성이 된 날씨. 맞아. 예, 여러분. 우리가 금리하면 뭐 4%, 4.25 밴드 제시하는 것처럼 미국 스타일로 엄청 춥다 그냥. 예, 엄청 춥다. 저는 지금 세 겹 입었어요. 야, 안에 하나 이제 히트텍 하나 입고 요거 하나 입고 그다음에 오늘 라코스테 악어가 추위를 다 삼켜주길 바라면서 라코스테 하나 입었고요. 좀 이따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금카츠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사실은 제가 어제까지는 약간 덜 추워서 이거 뭐 산타 할아버지가 이거 뭐 잘 찾아오시겠나 싶었는데 네. 추워지니까 또 이제 겨울인 거 알고 12월 산타 랠리가 이제 또 시작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산타가 선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상승 그렇죠. 선물? 예. 그리고 간밤에는 이제 산타 대신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을 좀 줬어요. 트럼프 어제 말 많더라고요. 예. 그게 어쨌든 시장에 도움되는 얘기들을 엄선해서 갖고 온 것 같더라고요. 본인 이제 지지율이 뭐
어떤 기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30%대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30%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또 한 차례 위기를 또 겪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또 내년까지도 좋을 것이다. 아, 좋아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던데 그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좀 시장의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보게 되는 그런 12월 초인 것 같아서 네. 스타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시작이 나쁘지 않은 12월. 네. 과연 산타랠리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수준이 나오게 될지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지수부터 볼까요? 아, 좋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네. 근데 좀 흥미로운 게 다우가 막판에 더 좋았어요. 다우, 네. 보잉 때문인가요? 보잉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반도체 쪽에서도 왜 되게 안 움직였던 반도체 있잖아요. 뭐요? 뭐 NXP 반도체, 뭐 그 차량용 반도체, 뭐 아, 아날로그 오, 반도체. 7, 8%나 올랐네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해가 다우에 포함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AI와 성장 색깔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게, 그러니까 최근에 안 올라갔던 그런 좀 뭐 가치주 영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던 게 네. 다우의 상승세도 좀 같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뭐 러셀리처는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스근하게 올라갑니다. 가만히 두면 지금 시장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뭔가 좀 붉은색 그린 뭐 붉은색 녹색이 같이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산타랠리 같지 않습니까? 약간 쏠렸어요, 근데. 아니, 그냥 뭔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느낌 난다. 빨간색, 초록색이면 다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냄새 좀 나지 않습니까? 저 근데 스근하다라는 건 뭐예요? 아, 스근하다. 이게 약간 사투리인데 아, 스근하이. 어디 사투리예요, 저게? 경상도죠. 아, 그래요? 근데 요즘 뭐 인터넷에 많이 쓰더라고요. 아, 스근하게. 그러니까 스근하게가 약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뜨뜻미지근? 아니 그냥 되게 그냥 그 자연스럽다? 약간 그냥 스근하다. 결대로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결대로. 이런 단어는 좀 또 처음 들었는데. 아, 별거 아니다. 좀 여기 또 MZ들이 사용을 하는. 네, 요즘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것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이게 스근하다가 경상도 방언이라는 건 맞고요. 네네, 일을 맞아요.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하다. 불필요한 동작이 없고 요령이 있다. 설렁설렁 적당히 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막 악을 쓰고 기를 쓰고 겨우겨우 오는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편안하게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급등도 아니고 뭐 급락도 아니고 12월답게 이렇게 스근하게. 약간 스근하다에서 뭔가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뜨뜻미지근 그런 느낌을 좀 뭐 받았어가지고 비슷해요? 근데 그 편안하게 중간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금리 최근에 어제 또 급등을 했었다가 이게 또 뭐 일본 얘기도 좀 영향이 좀 있죠. 그러면서 조금 급등을 했다가 엔캐리. 다시 4.1% 밑으로 내려와 하면서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달러도 안정세, 금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올라갔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고 여기서 지지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국제유가 현재 58.6달러까지 뭐 사실 간밤에 또 약간 사고 아닌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제가 뭐요? 자기 직전에 푸틴 대통령이 네. 러시아는 유럽과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래? 근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잘 끝날 거다. 평화 협정 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유가가 또 안정세를 보여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조금 완화되는 구간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멋진 날님이 나 경상도 사람인데 모르는 단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한국어 중에서도 모르는 단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단어는 경상도 방언이기도 하지만 아이돌이 썼대 아이돌. 예, 우리 알 수 없어요. 40대 이상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양적 긴축의 종료 이제 12월부터 된 거고 네. 코인 시장이 갑자기 다 초록색으로 확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코인 얘기부터 했었잖아요. 주식 시장인데 왜 자꾸 코인 얘기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뭐 마땅히 시장의 방향성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크게 없다 보니까 이제 코인 시장에 급락을 하는 걸 보고 코인이 가장 그 위험 자산이고 위험 자산에 되게 예민하게 움직이니까 그거 영향을 계속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간밤에는 코인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91,000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었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93,000 어제 뭐 83,000 지금 또 9만
이 변동폭이 너무 크다. 예,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두고 약간 바닥이 아닐까. 바닥권에서 바닥 막 다지기? 예, 바닥권에서 막 이렇게 첨벙첨벙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일단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양적 긴축이 종료되면서 그래도 유동성이 좀 유입이 되니까 예, 코인 시장도 좀 그린라이트를 켰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한편으로 굉장히 이래저래 호재들이 많았는데 일단 수급적으로밖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코인은 보니까 공매도 청산이 막 1시간 만에 이게 100만, 1000만, 억, 1억 4천만 달러가 숏 배팅이 청산이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번 공매도 청산 일어나면은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예, 갑자기 이렇게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막 급등하는 현상들이 주식시장에도 매수세가 확 들어오는 거. 예, 주식시장에도 가끔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금리가 요즘 계속 얘기가 많은데 어제 일본의 10년물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뭐 입찰이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요즘 일본 불안하다 그랬는데 네네. 여기 굉장히 좀 입찰 과정이 뭐 3.6인가까지 나오면서 나쁘지 않았다고 하고요. 뭐 오늘 아침에 또 기사를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되게 자신감을 보이면서 그 뭐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그 멘트를 인용하면서 그냥 닥치고 일본에 투자해라는 얘기를 했대요. 다카이치 총리가. 예. 그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막 이래저래 막 말이 많은데 그냥 닥치고 투자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신감을 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들을 조금씩 완화시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EC 왜 우리 그 셧다운 기간 동안 코인 시장이 계속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될 정책 지원들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포레킨스 SEC 위원장이 그래서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지만 암호화폐 혁신 면제가 한 달 내에 발표될 것이다. 혁신 면제라는 단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뭐예요?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막 그 IPO 같은 거 좀 더 쉽게 해주고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코인 시장에서는 ICO가 되겠죠. 예. 기준을 완화해 준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라는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 뱅가드에서는 암호화폐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요런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암호화폐 기준으로 ETF 거래를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쯤이면 고객들한테 포트폴리오 한 4% 정도는 크립토 시장을 추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대한 어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바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면 고객들한테 포트폴리오 4%는 크립토 투자하세요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뭔가 심리랑은 또 다른 모습이 은근히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월가 안에서는. 차트를 보아하니 지금 이제 쌍바닥을 치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 바닥권에서 방향성이 좀 위쪽으로 나오면 예, 우리가 예상했던 그 바닥이 맞는 건데, 근데 이 바닥권에서 항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쵸. 예, 손바뀜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 와중에 근데 스트래티지 주가는 뭐 당연히 그래서 다행히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또 비트코인으로 임대 사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지고 뭐 물건 뭐 그러니까요. 건물을 산다는 거예요? 빌려준대요. 비트코인 왜 빌리죠?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빌려서 그 빌리는 사람 그거죠. 내가 담보로 이걸 또 쓰게 하는 건가? 아니 근데 비트코인 하면 그냥 비트코인 그거 사면 빌려서 되잖아. 뭐예요? 굳이 스트레티지한테 빌리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이걸 두고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스트래티지가 지금 뭐 많이 급한가 보다. 비트코인을 구할 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네, 이상하네. 그래서 뭐 계속 반감기가 되니까 뭐 수량이 줄어들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뭐 거래소에서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괜히 불안한,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만약에 바닥권이라는 어떤 가정이 맞다면 이렇게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들이 계속 이렇게 혼재되면서 뭔가 좀 바닥을 만드는 시간을 좀 지지를 하는 시간을 좀 갖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또 이더리움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게 비트코인보다도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선물 거래가 확실히 좀 더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비트코인 한창 좋았을 때 다시 기억해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이더리움이 진짜 핫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랬던 그런 그
패러다임들을 다시 조금 회복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추이를 계속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을 많이 했어요. 아,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선물을 예고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백악관에서 내년에 대한 어떤 그 전망들을 계속 좀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 끝났고 이제 연말, 내년 연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임 연준 의장이 원래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네. 내년 초래요. 내년 초에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조금 미뤘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괜히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를 해버리면 이게 또 이 그 연준의 FOMC가 12월 10일인데 그쵸. 그거랑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서? 네,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괜히 또 연준한테 약간 압박감을 주면서 연준이 에이 그 뭐 금리는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기는 했거든요. 뭐 이미 말한 것 같은데 뭐 내년 초나 올해 하나 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다 연준 의장 내정했으니까 파월 그쵸? 힘 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리고 또 뭐 이제 BOJ 일정이랑 뭐 이런 것까지 다 좀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BOJ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거의 뭐 크리스마스 전에 한다고 이미 예고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그냥 조금 지금은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이제 내년 연초로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근데 뭐 우리가 누가 될지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케빈. 케빈 헤셋. 이게 뭐 거의 사실상 오피셜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닉 티밀하우스 말이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죠. 이 사람이 케빈 헤셋이 될 것이다. 뭐 불렀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실제로. 그래서 백악관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네네네. 뭐 얘기는 거의 이미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한 비둘기파로 우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 뭐 상황이 갑자기 급격하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책을 좀 더 밀어붙이기에 좋은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발언들은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요. 확실히 그 베센트 재무장관을 연준 의장으로 본인이 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맡기려고 했는데 본인이 고사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캐빈 헤셋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내년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환급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은 감세 정책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관세 수익 국민들에게 배당 형태로 돌려줄 것이다. 요거 뭐 이미 예정된 거였죠. $2,000 정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 사법적 리스크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달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현실화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또 헤그세스 국무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 베네수엘라 쪽의 마약 운반선 공격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약에 대해서만큼은 뭐 이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번지더라도 이거는 확실히 끊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표출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조금 또 문제를 일으킬 뻔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일론 머스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건 갑자기 왜 나왔냐면 일론 머스크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난 관세 좀 별로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또 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물어본 거죠. 야, 일론 머스크가 또 관세 별로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했더니 이제 또, 나 일론이랑 친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시장을 좀 달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백업 발언들을 했는데요. 일단 제목부터 보시는 것처럼 내년 인플레이션 성장세 로우 낮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미국 경제 강하게 개선되고 있고 트럼프 정부 정책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내년 1분기 대규모 세금 환급이 발생할 것이다. 뭐 이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은 경제도 성장하고 물가도 낮고 임금도 상승하고 대규모 부양책까지 있기 때문에 메인스트리트의 해다. 저는 이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내년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일부에서는 선진국에 대해서 경기 우려에 대한 시선들도 좀 있어요. 그걸 그쵸. 좀 의식하는 것 같은 발언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지지율 문제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내년 연말 연초에는 보통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요거는 그 11월에 이렇게 유턴이 나올 거라고 많이 예상 못했잖아요. 이런 12월까지 계속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참 그러니까요. 많았죠. 11월 한 3주 동안 계속 우리가 진짜 머리 싸매면서 고민했는데 네. 그게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다 올라와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그 22V라는 그 리서치 펌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공매도는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아무나 할 수가 없다. 공매도 아무나 와, 예.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 노래네요. 예. 공매도 자, 그래서 왜 그 근거에 대해서 미국 경기와 AI를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와 AI에 대한 푸시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지금 공매도는 그러니까 이쪽 괜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쵸. 다시 말하면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요 AI 얘기로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짐 차노스의 경고. 이 사람이 또 되게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거든요. 이 사람이 또 표정이 약간 어두우셔. 보니까 뭔가 매 성향이 좀 있죠. 눈빛이 되게 비판적이시네. 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를 둘러싼 그 다른 그 연결고리들, 뭐 코어웨이브나 오라클 같은 연결고리들의 네. 그 부채 우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뭐 충분히 합리적인 지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코어웨이브 같은 그 네오 클라우드가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면 뭐 옛날에 빅테크가 성장하던 방식은 적게 쓰고 많이 번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적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리드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정말 오랜 기간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야 빅테크 저래도 되나? 내가 본 빅테크는 저런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게 아닐까라고 우려를 하는 것도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빅테크들조차도 적게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실 그쵸. 거고, 그래서 JP모건에서 딱 요거 보여주면서 그냥 되게 쉽게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구조적 전환, AI 전환이 일어나는데 격동적으로 시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 거기서 뭐 빅테크 기업들이 원래 하던 대로 해서 과연 이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빅테크 기업들끼리도 여기서 절대 지면 안 된다라는 그게 엄청 크대요. 멈추면 큰일 난다. 멈추면 진짜 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또 여기 나오잖아요. M7의 주가가 계속 이렇게 좋은 것도 반대로 493개가 계속 처지는 게 이제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여주고 있는 건데 일부 이제 익숙치 않은 사람들만 야 저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이런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네. 제프리스에서는 올해는 사실 뭐 계속 싸웠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근데 싸우면서 어쨌든 뭐 히토류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잖아요. 네. 둘이 만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 기술 경쟁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AI 누가 더 잘하나에 대한 그런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투자를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되게 흥미로웠는데 AI 노출도가 작은 논 AI 기업들의 파산이 지금 이렇게 급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AI에 뒤처지면 점점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돈을 많이 못 벌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자가 끊기는 거죠. 너는 AI 왜 안 해? 왜 못해? 왜 못해? 이러면서. 물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은 안 하지만 그쵸. 근데 이 밑에 있는 작은 기업들 단에서는 AI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너네 진짜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 아까도 그 M7만 가는 그런 장을 보면서 M7이 돈을 많이 쓰지만 AI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결국 우리 투자의 그 어떤 중심은 AI에 계속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여전히 그래서 전력이 필요하다. 어제 전력 관련한 종목들 밤사이 좀 좋았다던데. 맞습니다. 예, GE 버노바라든지 네. 이런 종목, 블룸에너지라든지 그쵸. 이런 종목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한 72기가와트가 필요한데 10기가와트, 15기가와트는 어느 정도 맞춰지지만 47기가와트를 맞추기 위해서 가스 터빈도 더 필요하고 오,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예, 미국에서는 GE 버노바고 네.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예. 네. 연료전지는 이제 블룸에너지라고 여기는 아예 B2라고 티커를 써놨어요. 대놓고. 예, 블룸에너지. 그리고 원자력과 같은 기존 발전소들. 근데 요거는 괄호 열고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 예, 정권이 바뀔 수도 그쵸.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혹은 뭐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비트코인 채굴 부지까지 해서 총 31에서 50기가와트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31 되면 47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좀 더 이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의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었고요. 그래서 전력 수요는 뭐 BNEF라는 곳에서는 2035년까지 3배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투자 시계는 이쪽으로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관련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이전에도 있었지만 다시 최근에 또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맞아요. 뭐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 좀 부스팅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다시 돌아봐야겠죠.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오픈 AI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코드 레드를 선언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코드 레드?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약간 좀 경고 메시지예요. 어떤 경고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구글의 그 제미나이의 득세를 보면서 그 내부적으로 네. 야, 우리 조금 각성해야 된다. 지금 워닝 사인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오픈 AI가 하려고 했던 뭐 광고라든지 수익화 사업들을 일단 중단시키고 다 스탑시키고 당장 챗GPT의 어떤 혁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샘 올트만이 정신을 좀 차렸다. 기술로 승부했던 회사.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코드 레드라는 점이 일단 좀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렇죠. 워닝 사인이라고 위기? 하니까. 뭐 이런 느낌?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 CFO가 UBS 컨퍼런스에서 발언했던 거를 보면서 그래도 시장은 조금 안도를 했습니다. 블랙웰을 기반으로 훈련된 새로운 AI 모델들이 등장할 것이고 베라루빈 이미 설계 완료됐고 2026년 하반기 출시 목표로 작업 중이다. 그리고 오픈 AI랑 직접 거래해서 인프라 구축 방안 논의 중인데 뭐 아직 최종 계약 단계는 아니지만 오픈 AI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같이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분기 재고나 구매 약정이 250억 달러 급증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고 HBM 가격 상승 같은 원가 부담이 좀 있지만 그래도 내년 70% 중반대 마진율 여전히 유지할 거니까 엔비디아도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오픈 AI와 엔비디아 진영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좀 낮춰주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요. 제가 최근에 엔비디아 그 어닝콜 할 때도 봤는데 사실 젠슨왕 CEO의 말도 중요하지만 이 CFO가 여자분인데 굉장히 그 또박또박 그 모든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스피커가 좋군요. 그래서 이 그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런 부분들 뭔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발언들을 잘해서 CFO의 발언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주목했던 거는 이제 HBM 가격이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가기는 하나보다라는 게 또 보이더라고요. 이 엔비디아가 원가 부담이 좀 느껴진다라고 할 정도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 뭐 삼성이라든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뭐 IT 제품에 반도체가 HBM으로 인해서 디램 가격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반도체 그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산 물량 자체가. 왜 요즘 뭐 공급 부족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디램 공급 부족. 그런 것 때문에 다들 AI에 집중하면서 다른 IT 제품들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구글 TPU 쪽에 삼성이 벌써 한 60% 정도 HBM3를 확보하고 있어서 구글 TPU랑은 삼성전자가 확실히 좀 잘 맞게 갖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HBM4에 대해서 뭔가 인증을 받았다라는 얘기, 어프루버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언론사를 인용한 아주경제 뉴스인가 보네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언론사를 인용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HBM을 되게 궁금해하는구나. 이렇게 여기 뭐 원가 부담이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네. 그래서 뭐 반도체도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구나 여전히. 최근에 좀 쉬어갔을 뿐이구나라고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오픈 AI 아까 코드레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광고로 인해서 뭔가 코딩은 이미 다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거의 사실상 엔터 시작만 하면 되는데 야 잠깐만 이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멈춘 상황이라서 그래서 오픈 AI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조금 낮아진 그런 분위기고요. 그 되게 흥미로웠던 게 2022년도에 코드레드를 선언했던 기업이 구글이래요. 구글이 챗GPT를 보면서 네. 야 이거 우리 안 되겠다. 아.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어. 라고 해서 3년이 지난 지금의 결과는 네. 다들 지금 제미나이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렇게 코드레드를 선언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시그널이고 다들 좀 잘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빅테크 기업들과 AI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몽고DB 어제 실적 발표하고 22% 급등을 했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조금 아쉬웠죠. 급등하다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근데 목표가 상향은 다 됐다는 점에서 AI 관련주들의 랠리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빠르게 종목들만 썰만 풀어드리면 아마존? 네, 요게 이제 TPU와 비견이 되는, 물론 TPU가 한참 앞서 있지만, 트레이니움 3, 그러니까 아마존의 에이직 칩입니다. 그거를 어제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프렌들리 로드맵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트레이니움 4를 예고를 하면서, 다음 시리즈는 엔비디아 NV링크 퓨전에 통합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이직 칩 라인이 TPU는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가고 있지만 아마존 쪽은 또 엔비디아의 도움을 좀 받아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래서 아마존 주가가 좀 가다가 아쉽지만 조금 강보합권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는 중국 11월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 좋았습니다. 늘었어요? 10%가 늘었던 뭐 잘했죠? 생각보다. 네. 그래 2024년과 25년도의 비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 CEO가 나는 좀 자유무역이 나은 것 같은데 뭐 관세라든지 뭐 H1B 비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외국인들 미국에 근무하기 힘들게 하는 거다 이런 거 좀 별론데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왜 선을 긋지 트럼프 정부랑 정부에 맞서지 말랬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어제 또 뭐 마이클 버리 공매도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가지는 못했는데 그러네요. 파이퍼 샌들러가 그 테슬라를 칭찬한 게 아니라 비아디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비아디의 어떤 게요? FSD. 자율주행 플랫폼이 테슬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더라.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테슬라 FSD가 압도적이고, 뭐 이런 게 뭐 중국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테슬라가 또 선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애플의 로봇 연구원을 또 테슬라가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애플이 로봇을 뭘 만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우버라든지 리프트에서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많이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자 이런 사람을 영입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뭐 인텔은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거는 뭐 그냥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나와서 또 많은 얘기들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텔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애플의 그 칩도 만든다, 파운드리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강세를, 인텔의 주가 강세를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잉 내년 인도량 늘어날 것이다. 이 가만 보면 인텔이랑 보잉 둘 다 나라에서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트럼프가 나와서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인도량 증가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갑자기 막 9%가 올라가는 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일어나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난 아닌데?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